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굉장한 그 선거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명 예전에 반장 선거, 회장 선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중요하죠. 된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반의 리더, 우리 학교에 또 리더를 뽑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리더라는 것이 공동체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중요한 역량을 갖춘 리더가 없다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부딪히고 잘 나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장을 잘못 뽑으면요. 네. 급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맞아요. 자, 경기도 의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제10대 전반기 경기도 의회의 리더를 모셨습니다. 송환준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안산시 본호 3동, 4동, 4이동, 해양동의 송한준 의원. 1960년생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시민사회학, 단국대학교 대학원 비교정치학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삼선 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제16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 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총 142명의 도의원을 잘 이끌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봄 손님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봄 손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작년 7월에 의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했고요. 다시 또 8개월 만에 봄이 돼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경기도가 인구수가 그새 또 늘었더라고요. 예, 늘었습니다. 20만 정도 늘었죠. 네, 제가 이제 취임할 때 1,330만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1,350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 경기도가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로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구가 또 많으니까 또 요구 조건도 많을 거고 또 함께 이제 많은 소리를 낼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네. 그 소리를 경기도의회는 끊임없이 다 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서 도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네.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쁘시고 네. 어려우시니까 녹화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저희 다음 질문 바로 네. 들어볼게요. 네. 그 의원님 8대 도의원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9대 그리고 10대에는 의장에 이르셨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의장 취임하셨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벌써 시간 참 빠르다고 느껴지는 게 9개월이 지나셨어요. 뭐 짧은 기간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간 의장으로서 거둔 성과가 좀 있으시죠? 구태여 꼭 말한다면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중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실내 체육관을 이제 의회와 집행부와 교육청이 이제 함께 짓겠다라는 그런 큰 정책의 이제 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은 어떻든 경기도 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4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도민들한테는 10시나 11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30분, 1시간씩 늦어지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만큼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0분 이상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가 시간을 지키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경기도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과 네. 전문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마 10대 의회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뤄냈던 하나의 큰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미회담이 이제 결렬이 돼서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은 네.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 번영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접경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큰 틀로 이제 보면서 어떤 정책을 읽어내고 네. 예산을 담을 부분 담으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벌써 이렇게 많이 풀어주셨어요. 큰 틀에서 네. 뭐 교육, 또 운영, 의원, 또 지방자치법 등등등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따리 이야기하니까 취임할 때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취임 당시에 우리 의장님께서 나는 송 보따리가 되겠다.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송 보따리를 막 풀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푸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이 이제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주시경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한글을 가르치려고 이제 네.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육을 이제 가르쳤던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송보따리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그 정책들을 다 묶어보니 네. 4,194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지금 담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31기 시군을 아직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점수로 매긴다면은 한 49% 정도, 8% 정도 전화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이제 31기 시군에서 50%를 못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시군에 같이 가서 우리 도의원과 그다음에 시장 군수님들과 현장의 시민들과 국장들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담고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책 보따리는 아직 네. 반 정도 남아 있다. 예, 아직 이렇게 또 보면 시간이 좀 되겠네요. 걸리네요. 예. 그래도 그 하나하나 다 만나 보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초석 네. 앞장서시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지런히 맞습니다. 정말 다니시네요. 진짜 부지런히 다니시고요. 네. 제가 포털 사이트에 의장님 성함을 이렇게 쳐보니까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만큼 하는 일도 많으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따리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정말 바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거기다가요.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의회 의장으로서 8년 만에 전국 의장 협의회 회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유, 또 감투를 또 하나 더 쓰셨어요. 네, 경기도만 아우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전국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회장님이 되셨는데 예. 협회 협의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또 활동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된 거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예. 대한민국의 광역의회가 17개 광역의회가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829분이십니다. 근데 경기도 의회가 142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수가 많기 때문에 전국협의회 회장은 뭐 당연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광역의회 의장님들이 많이 또 선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밀어주셔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협의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방의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지방에서 할 일은 지방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도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장단들이랑 끊임없이 7개월 동안에 하나하나 해왔습니다. 국회의장님들도 만나고 행자부 장관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사무처 직원이 200명이 넘는데 그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건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죠. 네. 자, 단 하나 예를 든다면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장이 되면서 우리 도의원들의 정책 공약을 4,194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도민 담당관 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준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집행부에서 받아야 돼요. 네. 네.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도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해결의 부분은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게 좀 놔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인사권 독립과 경기도 의회 전문 지원 인력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도 의회는 또 광역 의회는
사무처의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경기도의회는 입법과 예산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을 또 분석하는 예산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무처, 입법처, 예산처 이런 세 개의 중심이 돼서 함께 굴러가야지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솔직히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다면 어느 의원도 마음 편하게 견제하고 쓴소리도 하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요. 사실은 저만 해도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 된다면. 그래. 말 인사권이 한마디 한마디에. 벌써 제가 말을 더듬잖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선결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인사권 독립 사실 지방의회 얘기 나올 때마다 네네.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조금 그 시작이 네네.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밝은 그렇습니다. 미래가 전망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수원 고법원장과 수원 고검장이 잇따라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어요. 이분들 의장님하고 커피 마시러 가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다 알지만 이제 수원 고법과 이제 고검이 이제 지방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찾아뵀지만은 우리 김지현 수원 고법원장과 이제 이금로 수원 고검장이 이제 방문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장영수 이제 차장검사랑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원장도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그런 목적은 앞으로 도민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예,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권력의 집중이 이제는 도민이 사실 권력이라는 걸 갖다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근래 들어서 이 법조계에 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셨나 하고 너무 놀랬고 특히 이런 분들이 경기도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같이 시간 날 때마다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법조계도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약속을 받아낸 거네요. 제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정말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을 네. 위해서 예. 헌신하겠다는 부분은 저는 높게 사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그분들이 약속을 좀 지키지 못한다면은 뭐 절에도 가서 같이 또 함께 얘기하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의미겠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 주신 데에는 수원 고법 유치를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또 서명 운동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화답을 또 보여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속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셨을 때 그 얘기는 했습니다. 고범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의 이제 그 도민들과 그다음에 경기도 의원들이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안성이나 저 끝자락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울까지 가긴 너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도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경기도 의회는 서명 운동을 한 거고 고범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아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노력이 쫙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참 오래된 문제인데. 그렇죠. 고법, 고검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도민의 편의성은 물론이고 그럼요. 서울까지, 서초동까지 이렇게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지역 경제에도 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되죠.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외에도 좀 여쭐 내용이 많아서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군 순회 정책 간담회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바삐 또 발로 뛰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한 48% 정도를 이제 다녔는데요. 주로 이제 어려운 지역을 좀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성, 이천, 그다음에 여주, 가평, 양평, 네. 포천, 양주, 여주, 네. 김포 이렇게 이제 구리, 남양주 이렇게 쭉 다녔는데요. 사실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4,194건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 큰 정책이에요. 31개 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네. 지역마다의 정책을 낸 것이거든요. 그 공약들은 지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으로 담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네. 특히 경기도권에 있으니까 남부 쪽에 있으니까 안성은 그래도 괜찮겠지. 하지만 안성을 가면은 이 도시철도 하나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아파트를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은 큰 도시 배관이 지나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남북 평화 모드가 조성됨에 따라서 참 아쉽게 조금은 결렬됐지만 조금 브레이크가 좀 걸린 예, 상태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바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천시 의회와 평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평화 번영의 시대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인천, 경기도, 강원도의 이제 강원도까지. 접경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특히 경기도는 철원이 연천이 있고 강원도는 이제 철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의회와 강원도 의회가 철원과 연천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고민하자. DMZ과 함께. 네. 그래서 철원과 연천에 대한 부분을 경제 특구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관광 특구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함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고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네.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경기도가 우리나라 최대 지자체이자 뭐 7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철원을 보면은 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예, 예. 또 그대로 넘어가면 그럼요. 굉장히 또 도심이었고 그런데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또 발전할지. 현재 평화 경제 특구도 구성돼 있잖아요. 도의회가 그려나갈 통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경기도 의장의 송한준이 아닌 네. 인간 송한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아닙니까? 하지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장. 아무래도 정치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화려하지만도 또 치열한 삶으로 사셨잖아요. 좀 힘드시거나 불편하셨던 점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가끔 어디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들을 때 무슨 대답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철저하게 말씀드렸다면은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늘 고민하고 늘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살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뭐 23년 동안 그냥 순수하게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이제 가장으로서 아들, 딸, 그다음에 집사람과 함께 한 가정의 이제 행복함만 생각을 했지 이 사회 바깥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소외계층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아주 작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씨앗이 돼서 아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고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순의 나이 평범한 시민으로 행복하신가요? 글쎄요, 뭐 이제 60 이제 되면서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 일이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어진 유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를 이제 떠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집사람과 꿈꿔왔던 네. 소외계층의 복지와 그다음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작은 꿈이기도 하고 네. 또 큰 꿈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좀 와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따뜻한 미래를 꿈꾸고 계시네요. 네. 자, 이제 보따리를 잘 푸시고 나중에 한 10년 후가 됐다 생각하시면 10년 후에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주고 싶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정말 예.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특히 희망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직 이제 시집 장가는 아직 안 갔지만 네. 언제는 때가 되면 이제 가서 네. 자기네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네. 뭐 저희 삶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는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적어도 우리 집사람 정도만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보다 남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그 집에 계신 사모님 꼭 네. 그렇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네. 것이 정말 진정한 예. 인정이고 보답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딱딱한 뭐 정책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인간적인 이야기하니까 사적인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훈훈한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아직 못한 말씀 있으시면 우리 카메라 보시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지금 334회 임시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개최 안에 그 조례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령화 시대가 젊어들고 이 노인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경기도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심의가 돼서 조례에 통과된다면은 소외계층과 고령 노인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부분에 그다음에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질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려고 142명의 의원들이 함께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중심에는 경기도민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중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담아내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행복 지수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난 9개월보다 앞으로 더 이제 더 속도가 박차를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또 약속하신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리더의 중요함, 그런 덕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네. 민의의 기관이죠. 경기도 의회 142분의 의원님들의 리더입니다. 네. 우리 송환준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참 바른 리더를 만났다 생각해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든든함을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승 의장님께서 논의 강조를 하셨죠. 사람 중심, 민생 중심, 그리고 의회다운 의회 만들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저희도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정도포기도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의정도포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